연이은 폭염과 가뭄에 농작물 피해가 속출하고 있습니다. 잎이 시들고 열매가 맺지 않아 농사를 망치는 농가가 한두 곳이 아닙니다. 기금본부가 짓는 서울사무소가 국민연금 이사회 등 주요 회의를 위한 것으로 확인돼 잔류를 위한 꼼수라는 비판이 커지고 있습니다. 임대아파트 건설비의 절반이 공적 자금이지만 민간 건설사들은 여전히 임대료 장사를 하고 있어 공공성 확보가 시급합니다.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정부권 뉴스입니다. 오늘도 한낮에는 가마솥더위였는데요. 몇 달째 비다운 비가 내리지 않은 도내에서도 농작물 가뭄 피해가 현실화하고 있습니다. 가뭄 피해는 밭에 이어 논으로까지 확산되면서 농사를 망치게 된 농가가 한두 곳이 아닙니다. 한범수 기자가 현장 취재했습니다. 고창군 대산면의 한 무밭입니다. 내리쬐는 땡볕에 잎사귀들은 바싹 말라 축 처져버렸고 일부는 누렇게 변한 채 시들어가고 있습니다. 계속되는 가뭄으로 무가 제대로 성장하지 않으면서 길이와 두께 모두 예년의 절반도 채 되지 않습니다. 벌써 2달째 비구경을 못하면서 지하수까지 끊겨버린 상황. 농부들이 직접 영양제까지 뿌려보지만 역부족입니다. 모든 작물들이 다 말라 비틀어지고 타지고 불이 탈 정도로 이렇게 농민들 가슴하고 똑같죠 지금. 출하 시기를 훌쩍 넘긴 감자 역시 폭염에 씨알이 여물지 않은 데다 근처 고구마 밭은 물이 없어 아예 농사가 중단되기도 했습니다. 가뭄이 너무 심해서 꽃을 맺혀도 꽃이 떨어지고요 지금. 그냥 열매가 있는 거기서 봉우라에 생겨나는데 떨어지고. 가뭄이 남긴 상처는 모내기를 끝낸 논도 마찬가지입니다. 관정을 이용해 댄 물은 온데간데 없고 바닥을 드러낸 지 오래입니다. 기상청은 이번 주말 단비 소식을 예보했지만 타들어간 농심을 위로하기에는 비의 양이 부족할 것으로 보입니다. MBC 뉴스 한범수입니다. 국민연금 기금운용본부 서울사무소는 결국 서울에 상주하려는 꼼수로 해석됩니다. 실무 인력만 전주로 옮겼을 뿐 최고 의사결정기구는 서울에 두겠다는 것으로 파문 확산에 불가피합니다. 유리용 기자입니다. 이번 주말 완공되는 국민연금공단 강남 4옥의 회의 사무공간. 서울 한복판 금싸라기 땅에 200평 규모의 대형 회의실 2개와 사무실 11개를 만들고 있습니다. 기금본부 서울 사무소 아니냐는 논란이 거세지자 공단 측이 해명에 나섰는데 해명이 더 어처구니 없습니다. 회의 참석률이 낮다는 이유로 아예 이사회부터 각종 회의를 서울에서 열고 간부진이 출장을 가겠다는 겁니다. 국민연금심의위원회 하는 연금이사하고 기금이사가 좀 올라갈 일이 생기겠죠. 그 회의실에서 하는 회의, 아까 얘기한 회의들 있잖아요. 기금운용위원회라든가. 연간 100회 가까운 회의가 열릴 계획. 연금이사와 기금이사가 아예 전주를 등지고 서울에 상주하겠다는 말과 다름이 없습니다. 기금운용본부가 이전에 오는 시기가 고정됐을 때 그때 계획에 대한 것을 얘기가 논의가 됐고요. 지난 연말 기금본부 전주 이전이 확정되자 문영표 이사장이 결정했고 현 이원희 대행이 리모델링 예산을 집행했습니다. 실무 인력은 전주로 이전했지만 결국 가장 중요한 의사결정기구는 서울에 두겠다는 의도를 드러낸 것으로 지역 정치권은 바라보고 있습니다. 철저하게 이것은 국민연금법을 위반하는 것이고 보건복지부 장관의 인사청문회나 국정감사를 통해서 철저하게 따지고. 공단은 추후 이사회를 열어 회의실의 용도를 최소한으로 제한하겠다고 밝혔지만 서울 사무소 파문은 쉽게 가라앉지 않을 전망입니다. MBC 뉴스 유룡입니다. 정한율 익산시장은 오늘 장학금 강요 의혹과 관련한 기자간담회를 갖고 장학금은 권유할 수는 있지만 특정 업체에 강요할 사안은 아니라며 수사 과정에서 상세히 설명하겠다고 밝혔습니다. 익산참여연대는 이와 관련해 성명을 내고 공무원의 조직적 비리 정황이 드러났는데도 익산시는 조사나 처벌 없이 구태를 반복하고 있다며 시장의 공개 사과를 요구했습니다. 민간 임대아파트에는 주택기금 수백억 원이 저금리로 지원됩니다. 서민 주거 안정에 투입하는 공적 자금인데 건설업체는 이 속만 챙기는 수단으로 악용하고 있습니다. 이경희 기자가 보도합니다. 지난 2014년도에 지어진 전주 하가지구의 부영 임대아파트. 부영은 총 사업비 1,400억 원 가운데
45%인 630억 원은 연 2% 저리로 국가에서 빌렸습니다. 이 돈은 10년 뒤 향후 20년간 원금을 나눠 갚으면 되는데 건설사에게는 매우 유리한 조건입니다. 사업비의 절반이 공적 자금이지만 입주민들에게 돌아가는 혜택은 없었습니다. 하가지구 부영아파트의 임대보증금은 월 임대료를 빼고 60제곱미터당 1억 7,200여만 원, 85제곱미터는 2억 2,500여만 원, 주변 분양아파트 전세 시세와 비슷하거나 고작 2, 3천만 원 낮은 수준입니다. 지금까지는 있는데 11월 되면 또 오르고 내년 11월 되면 또 오르고 이러시면 되죠. 계속 5%씩 오른다는 거죠. 상황이 이렇다 보니 내 집 마련을 위해 분양을 기대하고 들어온 무주택 서민들은 하나둘 이사를 가는 실정입니다. 미계약 세대가 2015년 84세대에서 지난해는 337세대로 4배나 늘었습니다. 와서 분양받은 사람보다는 잠시 머물다가 간 사람들이 많아요. 갈 사람들. 전세가 없으니까 시중에. 민간 임대주택은 어찌 보면 나라 돈으로 지어진 공공주택이지만 높은 보증금에 임대료도 매번 법정 최고치까지 올라 제 기능을 잃은 지 오래입니다. 결국 기업의 장사수단으로 전락했다는 지적이 끊이질 않고 있어 공공성을 강화해야 한다는 목소리가 힘을 얻고 있습니다. 주택정책의 기본은 서민 주거 안정이고 새 정부가 제일 큰 개혁이 바로 주거 문제에 있어서 공공성을 올리는 것이다. 저는 그렇게 생각합니다. 한편 국회에는 정동영 의원 발의로 임대료 상한을 매년 5%에서 2년에 5%로 강화하는 민간 임대주택 특별법 개정안이 계류 중입니다. MBC 뉴스 이경입니다. 전주권 택지개발 아파트 분양권 거래 가격이 치솟고 있습니다. 도내 집값 상승률도 전국 평균을 웃도는데 일부 투기 세력이 가세한 것으로 분석됩니다. 정태우 기자입니다. 올해 말 첫 입주를 앞두고 있는 전주 송천동 에코시티. 몇 달 전만 해도 사실상 분양권 매매가 끊기다시피 했지만 최근 상황이 크게 달라졌습니다. 일부 인기 단지를 중심으로 분양권 전매 시 붙는 웃돈이 3천만 원 이상까지 치솟았고 이마저도 매물을 찾기 쉽지 않은 상황입니다. 업계에서는 시세 차익을 목적으로 물량의 절반 이상을 확보해뒀던 가수요자들이 매물을 풀고 있다고 진단합니다. 투자로 사셨던 분이 그쪽에 없으니까 실제 입주하신 분한테 넘겨주고 전화가 풀렸으니까 올 상반기 도내에 공급된 아파트는 모두 3,400여 세대. 대부분 실수요자 중심의 농촌 지역에서 입주됐지만 전주권 택지 물량이 풀리는 하반기부터는 상황이 다릅니다. 분양권 전매 제한이 풀린 에코시티를 시작으로 만성지구까지 가세하면서 내년 상반기 물량이 전주만 7,000세대에 달하는 것입니다. 에코가 이제 단지 개발하고 그다음 만성하고 겹쳐가지고 입주 예정 물량이 예년보다는 많은 실정입니다. 과잉 공급 논란이 계속돼 왔지만 전라북도는 지난 5월까지 집값 상승률이 0.52%로 전국에서 6번째로 높습니다. 정부의 6.19 부동산 대책이 서울과 부산 등 일부 지역에 집중됐지만 전라북도, 특히 전주권은 예의주시가 필요한 지역으로 꼽히고 있습니다. 실입주자들의 자발적 이동이라는 관측과 함께 투기 세력이 차익 실현에 나섰다는 분석이 맞서면서 전주권 집값의 추이에 관심이 모아지고 있습니다. MBC 뉴스 정태우입니다. 조선소 가동 중단이 예고돼 위기를 맞은 군산처럼 지역 경제가 심각하게 위축될 우려가 있는 지역이 산업 위기 대응 특별 지역으로 지정되면 금융 지원과 고용 안정 대책 등 국가 지원을 받을 수 있게 됩니다. 국가 균형 발전 특별법 개정안에 따르면 지역 산업의 위기로 지역 경제에 중대한 영향이 있다고 판단되는 시군의 경우 관할 시도를 통해 특별 지역 지정을 신청할 수 있습니다. 신약개발 약학대학 신설을 추진해온 전북대학교에 청신호가 켜졌습니다. 정부가 연구와 보건산업을 전담할 약사 인력 증원을 검토하고 있습니다. 강동엽 기자입니다. 정부는 향후 약사의 인력 수급에 문제가 있다고 판단했습니다. 해마다 1,700명 정도의 약사가 공급되고 있지만 2020년 7,000명을 시작으로 2030년까지 10,000명이 부족하다는 겁니다. 약사는 처방약을 조제하는 것 외에도
신약의 생산과 승인 과정에서 중요한 역할을 하는데 국내 약사 5만여 명 가운데 절반이 경제적인 이유로 약국에 머물고 있습니다. 약국 같은 경우는 포화 상태인데 산업 쪽의 약사 수요가 굉장히 늘어나고 있다던가 분야별로 약사도 이제 수급에 또 차이가 좀 있거든요. 이는 농산물에 기반한 신약 개발을 위한 연구 중심의 약대 신설에 나선 전북대의 호재가 되고 있습니다. 의학과 농생명 등 학제 간 협력 체계와 이미 구축된 8개의 임상실험 연구센터도 유치 전망을 밝게 하고 있습니다. 거점 국립대 가운데 전북대와 제주대만 약대가 없는 점도 균형 발전이라는 현 정부 기조 속의 긍정적인 요인입니다. 국가의 미래 먹거리와도 밀접한 관련이 있기 때문에 그 부분에 초점을 맞춰서 적극적으로 좀 추진을 해 나갈 계획이고요. 전북대가 증원의 부정적인 약사회를 설득하고 정부의 동의를 얻어 약대를 유치할 수 있을지 관심입니다. MBC 뉴스 강동엽입니다. 전라북도는 지난달 돈에서 채집한 진드기 800여 마리를 분석한 결과 한 마리에서 중증 열성 혈소판 감소증후군 바이러스가 검출됐다고 밝히고 여름으로 접어들면서 확산될 가능성이 높다며 주의를 당부했습니다. 바이러스를 보유한 진드기에 물리면 고열과 구토, 혈소판 감소 등의 증상을 동반하고 심할 경우 숨질 수도 있습니다. 간추린 뉴스입니다. 이번 주말 무주에서 열리는 세계 태권도 선수권에서 남북 국제올림픽위원회 위원 간의 만남이 이루어질 전망입니다. 통일부는 이번 대회에 장웅 IOC 위원이 북한 태권도 시범단을 이끌고 와 대회 기간 남북 IOC 위원들이 자연스럽게 만날 것이라며 평창 동계올림픽의 단일팀 논의 등 교류 가능성을 내비쳤습니다. 이상직 전 의원이 대통령 직속 일자리위원회 위원으로 임명됐습니다. 문재인 대통령이 위원장을 맡고 있는 일자리위원회는 기획재정부 장관 등 장관들이 위원으로 참여하고 있으며 위촉장을 받은 이 전 의원은 전북 일자리 창출을 위해 노력하겠다고 밝혔습니다. 도는 최근 정부의 지역 거점형 콘텐츠 기업 육성센터 사업에 선정돼 123억 원의 예산으로 전주 만성동에 지상 5층 규모의 센터 조성에 나선다고 밝혔습니다. 내년 4월 완공되는 센터에는 30개 이상의 기업이 입주해 문화 콘텐츠부터 게임 산업까지 다양한 창업 활동이 진행될 예정입니다. 남원 교룡산성과 가야사의 연관성을 규명할 필요가 있다는 주장이 나왔습니다. 남원 이상현 도의원은 남원 교룡산성에 대해 일부 학자는 1400년 전에 축성된 것으로 추정하고 있다며 고증을 통해 가야사와의 연관성을 확인해야 한다고 주장했습니다. 간추린 뉴스였습니다. 식품의약품안전처는 최근 인터넷을 통해 케이크나 마카롱을 주문받아 판매하는 업체를 대상으로 부적합 색소 사용 여부를 조사한 결과 전주시 평화동의 한 제과점을 적발했다고 밝혔습니다. 지금까지 전북권 뉴스였습니다.